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요즘 증시가 2,400이후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증시가 아무리 흔들려도 기업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라서 단기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루하다 생각할 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들을 예상해 보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마르코님이 분석 요청해주신 신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텍은 PCB 업체인데요. PCB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 해서 반도체 칩들이 올라가는 회로 기판입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화웨이 규제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메모리 관련 업체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지금 모든 리포트들이 내년에 메모리 가격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 DDR5의 출시로 인해서 메모리 교체 수요의 확장과 맞물려 개인적으로 내년의 화두는 다시 메모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많이 팔린다면 심텍의 PCB 또한 수요가 많을 테니까 전방 섹터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은 당연하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반기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종업종 대표 3개사는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키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 19년도 대덕전자의 매출 볼륨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걸 제외하면은 심텍은 거의 최고의 PCB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B가 단순하게 기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되게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모듈용 PCB도 있고 여러 반도체들을 올리기 위해서 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묶음으로 하는 PCB 모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저는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및 큰 회사들은 다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전망에서 이제 앞에서 말했던 메모리 모듈뿐만 아니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속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확장을 하는 이유는 기존 메모리 모듈보다 이런 것들이 더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에 더 높은 마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듈 PCB가 29%, 3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속하는 여러 가지들이 총 70%, 이 두 군데서 모든 매출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듈 PCB 같은 경우에는 PCB 위에 여러 개의 메모리를 올려서 메모리 용량 확장시킨 PCB라고 하는데요. 램이 있으면은 반도체들이 거기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것에 들어가는 기판이 이 모듈 PCB입니다. 지금 모든 메모리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DR5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DR5를 바로 팔 수 있는 레벨까지 끝났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모듈 PCB에 대한 매출도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반도체 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들을 합할 수 있게 하는 기판이에요. 그리고 생산 능력을 보시면요. 지금 평균 가동률이 90%라고 나오는데 거의 맥스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생산 설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국내 청주의 기계장치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주 상황에서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주 총액이 금액으로 단위가 $1,000이니까 거의 하나로 치면은 7천억 정도의 수주 총액이거든요. 그런데 반기 동안 이만큼 납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은 수주 잔고가 거의 4천억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확장된 매출이니까 앞으로 3, 4분기 실적은 토탈 4천억까지는 안전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텍을 보면은 심텍에서 중요한 자회사가 있는데요. 심텍 그래픽스라는 자회사예요. 일본에서 운영 중인 자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한 뒤로 그동안 여기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심텍의 재무 구조가 되게 안 좋게 됐다가 올해 GDDR6라는 그래픽 카드용 기판을 성공적으로 납품을 함으로써 그 적자에서 많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심텍의 재무가 갑자기 확 좋아졌는데요. 매출을 보면은 올해 반기의 매출이 전년도 반기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당기 순이익이 290억 마이너스에서 거의 5천만 원 마이너스 큰 적자에서 헤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투자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매출 볼륨이 커져야 마이너스 손익에서 플러스로 전환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매출이 중요한 겁니다. 보고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요. 곧 3분기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 프리뷰 컨셉을 가지고 왔습니다.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좋아진다. 이 3분기 영업이익 정도가 계속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충 곱하기 4하면 1200억 정도잖아요. 그에 반해 심택의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라서 이 영업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지금 멀티플 5로서 엄청 싼 상황인데요. 지금 상반기에 그래픽 디램 GDDR6용 MSP BOC의 수요 강세, 그리고 서버용 메모리 PCB의 빠른 수급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PC CSP 같은 경우에는 신규 운영처 수요가 생기면서 앞으로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 보시면은 MSAP 기판 매출 증대가 나오는데 상반기에 MSAP 기판 생산 능력 증설을 완료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저희가 사업의 내용에서 보았던 신규 투자 시설인 것 같고요. 이 투자에 대한 매출이 나오면은 그만큼 앞으로 심택이 벌어들이는 돈은 커지겠죠. 이것 또한 고부가 제품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자회사 심택 그래픽스는 GDDR6용 기판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동안 지긋지긋한 적자에서 흑자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년부터 DDR5 사이클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기존 대비 속도가 빠르니까 서버 시장에서 메모리를 이제 DDR5로 교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DDR5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DDR4보다는 가격이 비쌀 테니까 초기 ASP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평균 단가가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심택 그래픽스의 성장을 이끌었던 GDDR6의 침투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SIP 기판이라 해서 웨어러블을 위한 분야의 기판 진입에도 시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멀티플은 9배를 줬네요. 9배를 줬는데 내년 메모리 시장을 생각을 하면은 내년 멀티플은 9배를 줘도 된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기사는 7월 19일 기사입니다. 아시아 경제 기사이고요. 저희가 봤듯이 모듈 PCB의 반사수요와 GDDR6 물량 증가에 따라서 자회사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된다고 하는데 이 GDDR 물량 증가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연말에 PS5 엑스박스 시리즈 X 출시 준비를 위한 GDDR6의 물량 공급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말했듯이 내년부터 22년에는 DDR5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것 대비 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적인 프리미엄이 있을 거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의존도를 글로벌 고객사들이 많이 축소를 하기 위한 반사 이익까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기업을 볼 때는 앞으로 전방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택의 전방 산업은 지금이 가장 어두우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GDDR6의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이번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오겠죠. 제가 연결 재무제표 주석을 보여드리면서 자회사인 심택 그래픽스의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 심택 그래픽스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16년도부터 인수된 후에 17년도, 19년도 총 3년간 누적 손실이 8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적자를 흑자로 바꾼 데에는 매출 구조를 그래픽 카드용 GDDR6 기판 위주로 바꿈으로써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지금까지 커짐으로써 심택의 재무가 정말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17년도의 부채 비율, 18년도의 부채 비율, 그리고 19년도의 부채 비율 이렇게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심택 그래픽스의 단기 순손익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작년 3분기부터 이 심택 그래픽스는 애플 아이폰용 카메라 기판을 납품을 했는데요. 구조는 소니의 심택이 기판을 납품을 하면은 소니가 아이폰에 납품을 하는 구조인데 이때 아이폰에 납품을 하면서 재무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는 빗나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적자를 겪다 보니까 모회사인 심택이 작년에 실적을 보시면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적자 전환도 이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심택 그래픽스가 흑자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심택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심택과 심택 그래픽스가 마이크론과 심택은 1100억 그리고
그리고 심텍 그래픽스는 400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이 기사가 나왔을 때 420%의 부채 비율이었는데, 지난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924억을 조달을 했고, 이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해서 부채 비율을 많이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더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계속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심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컨센을 보면은 재무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컨센도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어두웠지만 그 어두운 기간 동안 잘 버텨와서 이제 다시 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사로 10월 6일에 나온 SK 하이닉스의 DDR5 출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지금 CPU가 지원이 되는 대로 DDR5에 납품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CPU 지원이 언제 되냐? 이 CPU 지원은 2021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로 내년에 CPU가 출시가 되면서 DDR5가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지금 어두운 메모리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될 트리거가 될 겁니다. 고로 내년에는 무조건 DDR5 관련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하나는 추가를 해둬야겠죠. 그 중에 하나로 심텍도 괜찮아 보입니다. 재무 추이를 보면요, 재무가 작년에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적자가 나온 이유는 심텍 그래픽스에서 많은 적자가 나오고 있어서 적자가 찍혔다라는 것을 이제 대충은 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컨센에서는 309억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키움에서는 321억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신텍의 영업이익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크게 가겠죠. 그리고 4분기에도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1, 2분기에는 이것보다 낮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연말에 엑스박스와 플스가 출시되면서 그 후로는 준비된 물량은 소진을 시키고 갈 테니까 그만큼 수요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좀 작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영업이익도 작년에 비하면, 그리고 그 기존 분기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영업이익이고요.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DDR5에 대한 수요 예측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을 높게 예측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모듈뿐만 아니라 각종 고부가 가치 PCB를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9월 파일에 보면은 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심텍 홀딩스라고 해서 모회사를 대상으로 유상 증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빌린 돈 차액급 상환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5월 중에도 유상 증자가 한 번 있었고요. 유상 증자를 계속 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는 심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상 증자는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이 9월 8일에 3자 배정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쏟아지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핵심도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상단을 잇고 평행한 하단을 이어서 평행한 두 선을 완성하고 그 중간선을 한번 그어보았는데요. 지금의 주가는 핵심도 상단선에 지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 자리인데, 아마 이 자리 이후로 곧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날 7월 30일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실적이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측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실적이 나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가시면요, 매출액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19년도에 약간 답보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도 반기에는 6천억 정도 함으로써 많이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자 전환이라고 나오고 있고, 현금 흐름표에서도 보시면은 작년에 이렇게 마이너스였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크게 개선이 됐어요. 올해 600억 정도 개선이 됐는데, 반기에 600억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 생산 능력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감가상각비가 크게 잡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감가상각비가 더해지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이만큼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 비율을 보면은 ROE도 감소를 하다가 올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올 3월 최저점 기준 최고점은 거의 4배 정도 오르긴 했는데, 이것은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대로라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앞으로 상승은 한 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최대가 찍힐 것이니까요.
있어요. 아무튼 내년에 DDR5에 의한 메모리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많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메모리 관련된 저평가된 회사들을 찾아보면서 슬슬 내년을 준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